한동훈 장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기로 한 것 같아요. 급부상을 했어요. 네. 아니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도 취재해 보면 김한길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우리가 내부 망에 의한 것은 한동훈이 아니라 저기 원희룡 장관. 네. 근데 제가 좀 이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원희룡 장관 쪽이 높았는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뭐 양평 고속도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이 그 공세적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수세적 공세위원 그 비대위원 같아요. 수세적 비대위원장. 철저하게 한동훈 비대위원 들어서는 거는 만약 들었으면 네. 김건희 특검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총선이요. 제가 이제 그 강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과연 이 윤석열 용산은 강서 참패를 제대로 분석을 했을까?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모든 이 지구상의 흐름은 패턴이 있거든요. 그 강서의 패턴을 잊지 못하면 이번 총선의 패턴 예측 못합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는 뭐 소통 현장으로 다 나가라 나부터 반성하겠다 뭐 어려운 민생을 살피겠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들여다봐요. 다 들여다보죠. 예. 근데 정신 못 차렸어요. 윤석열 정부가. 예. 예. 그리고 국힘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찍소리 못 해요. 예. 그러니까요. 아예 소리 못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 오게 되면 네. 철저하게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특검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특검 못하게 하려고? 예, 특검 통과 못하게 하기 위한 관리용으로 오는 것 같아요. 관리용으로. 예, 근데 제가 이게 아까 뭐 총선에 4가지 요소 있다 그랬죠. 네. 첫 번째가 경험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정당 여의도 전략은 또 다릅니다. 네. 뭐 한동훈은 뭐 자기 식으로 해갖고 뭐 의원들을 제압했다 그러는데 그게 제압한 겁니까? 딴죽거리면서 의원들하고 말장난한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죠. 예. 아니 존중 안 해도 돼. 그 사람 그 캐릭터인데 뭘 존중하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컨대 민주당은 28일 날 이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이에요. 그죠? 자동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패스트 트랙을 태워가지고 그렇죠. 자동상정이에요. 10월 20일 이후에는 그냥 자동상정인데 이걸로 한동훈 장관이 온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아니 의원들 관리하는 거죠. 의원들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28일 날 올리면 이탈표로 나가지 마라. 아니 28일 날 올리면 네. 가결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29일 날 용산에다 보고하고 예. 그럼 1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수용을 할 건지 돌려보낼 건지 그 제의를 요구할 건지 네. 100% 제의를 요구하겠죠. 네. 뭐 그 내가 정치적으로 중년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싫다 이런 입장일 거 아닙니까? 네. 예측컨대 예측입니다. 부관계가 어떤지 모르겠고. 네. 그런데 오면 15일 이내 처리해야 된다고. 네. 그럼 29일인 거를 15일 이내면 1월 13일 전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넘어오면 네. 언제까지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 원하는 시기에 이 선전선동하려고 만든 악법이다. 민주당 다음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해도 되는 아니 법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안 했으면 됐잖아요. 했으면 벌을 주면 될 거고. 왜 거기다 그 프레임을 씌웁니까? 아니 사실 수사를 잘했으면 특검할 이유도 없죠. 제가 그 얘기예요. 네. 아니 잘못했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오면 수사를 했을 것이고 네. 또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고 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어요. 네. 그때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안 한 거지. 그럼 이게 악법이다? 악법인데 어떻게 할 건데?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잖아. 네. 아니 머리 좋다면지 뭐 IQ 170이라 그러더라고. 악법도 보는데 네. 뭐 어쩔 거니 저쩔 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네. 근데 공교롭게도 1월 10일이 지나면 네. 그때부터 이제 공천으로 들어가요. 탈락자가 제가 보기엔 30에서 40명이에요. 국민의힘. 예. 네. 저기로 이준석 신당으로 갈 수 있는 잠재적인. 근데 쭉 제가 엄청 취재 많이 하시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근데 쭉 보니까 항상 네. 40명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비윤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용산특별법 그때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찬성하는 의원들이 43명인가 돼요. 항상 40명이 있어요. 40명. 소수파. 소수파. 근데 그분들은
1월 10일쯤 되면 본인들이 아웃되는 걸 미리 알아요. 왜? 우리 지역에 학교를 나온 자가 네. 사표를 내. 아, 그럼 저 사람 우리 지역으로 오는구나. 예를 들었고요. 박문규가 네. 수원병으로 갑니다. 석 달 만에. 예. 아, 수원병으로 가는데 수원병에 누가 있냐? 김용남 의원이 있어요. 예. 김용남 의원이 경선을 붙이면 김용남 의원이 버티겠지만 예. 일방적으로 내리꽂아요. 예. 김용남 의원이 수원 8달에서 자기가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김은혜보다 표가 더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오니까 떨어지고 당선자 인터뷰를 한 친구예요. 예? 당선자 인터뷰하고 나니까 똑 떨어졌어. 자, 그런데 예. 박문규를 냅다 갖다 꽂으면 김용남이 어떻게 할까요? 탈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용남 의원 탈당해요? 아니. 만약에 그냥 꽂으면 꽂고 경선의 기회조차도 안 주면. 예. 근데 그런 의원들이 예. 줄을 국힘에 30-40명이 되는 거예요. 30-40명이다. 예. 야. 그래서 다시 제2될 때 국회에서 재표결할 때는 출석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예요. 네. 근데 국힘 의원들이 공천에 아웃된 사람들이 출석을 안 해버려. 네. 그게 270명 미만으로 떨어져. 네. 민주당 182명이에요. 민주당 우호 지분이. 다 합치면. 예. 네. 180명, 3구 27, 27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래서 17에서 20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17에서 22가. 그러니까 17명에서 22명 정도만 표를 확보하면 200명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182명쯤이 나오니까 네. 18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확보할 필요 없이 예. 그분들이 뭐 이제 그 무기명 투표니까 예. 찬성도 하겠지만 일단 열받아서 안 나가. 예. 출석 안 아니, 하면 끝이에요. 근데 박문규 장관이요. 예. 석 달 만에 세상에 장관을 그만두고 가는데 예. 경선 안 하고 그냥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김용남 의원은 탈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지지하는 국민들이 36%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내년 총선 앞두고 예.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제 세간의 분석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예. 한나땡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 한나땡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예. 굉장히 좋지 않은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왔다 가신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꼭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 또 민주당 최고위원분 가운데는 또 한나땡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내 기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볼 때 한나땡은 너무 이 상황 인식을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거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네. 모든 정당의 전략을 보면요. 엉겹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된 게 없다는 겁니다. 예? 미국처럼 무슨 크게 빅데이터 분석하고 뭐 이런 게 없이 네. 지금 급하니까 얼른 가봐. 이게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너무 셉니다. 이게 4월 10일 총선까지 쭉 가면 선거 그냥 말아먹어요. 국민의힘이. 예,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7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무척 커요. 권력자의 가족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현철 소통령. 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홍삼 트리오. 네. 이런 등등하고 그래서 권력자 주변은 더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국민적 인식은 무척 높아요. 네. 근데 부인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분위기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디펜스 하려고 하는 한동훈 장관은 네. 총선 전략을 할 게 없어요. 근데 또 한동훈 장관이 네. 민주당 의원들을 쥐고 흔드는 검찰을 딱 쥐고서 민주당 의원들을 법적으로 쥐고 흔드는 힘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점이 있으면은 물론 뭐 그 비대위원장 안 와도 그건 하겠지. 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더 열심히 하겠죠. 민주당을 흔드는 거를. 네. 그런 점이 있으면 좀 불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매 시기별로 상황 대응을 민주당이 어떻게 잘하냐라고 하는 문제지. 네. 한동훈이 오면 대체적으로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맞기는 해요. 왜? 경험, 전략, 의지, 비전 이 네 가지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없어요. 전략도
경영 전략이 아니라 정치권의 투쟁 전략이에요. 네. 경험은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한동훈이 오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도이치모터스 특검 받겠다. 받겠다. 예, 두 번째. 우리 당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 후에 하자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를 썼던. 누가요? 아니 그거 김영남 의원이 얘기하고 니들 뭘 믿니? 그랬어요. 뭘 믿니 니들을? 아니 그런 미를 알려면 우리 정쟁하지 맙시다. 네. 정쟁 중에 대표적인 정쟁이 야당 대표 감옥 가두려고 하는 게 정쟁이야. 야당 대표 만나자는데 안 만났잖아. 왜? 정쟁하자고. 네. 정쟁은 지들이 하면서 이제 갖고 정쟁하지 말자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개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총선 이후에 하자고? 네. 왜? 그럼 대한민국의 그 주가 조작한 사람 다 총선 이후에 할까요? 왜 여기는 특혜를 줘야죠?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이게 몇 년도에 2009년, 10년, 11년이니까 13년 전에 주가 조작한 거를 아직도 하지 말자? 그럼 그 여의도 증권거래소 가고 주가 조작한 사람들 앞으로 13년 뒤에 하겠다 그래야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조선을 보고 사설 누가 술 드시고 썼나? 아니 사설 아닌데. 논설이에요? 주장이에요? 일면 머리 기사. 머리 기사예요? 스트레스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게끔 한동훈 장관이 다가가야 돼요. 네. 근데 안 되잖아요. 막을 수는 있겠죠, 법적으로. 법 기술자니까. 그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걸 과연 한동훈 장관이 얼마큼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갖고 모든 것이 유리하지 않으니까 네. 상황상 대응을 잘할 준비를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네. 이게 맞는 거죠. 뭐 한나땡인지 뭐 아니면 한나땡 그렇게 봐서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심플화시킨 논리로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긴장을 해서 잘 대응을 하는데 네. 첫 번째 추정컨대 네.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리한 창으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도사시니까 네. 정치권 예측 전문이시잖아요. 벌써 6,700명이 돼서 어깨어깨래 그냥. 못 봤어요.